그리고 2년을 탔어요? 그럼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 2월 돼 있죠? 처분할 때 이거 한 번에 다 들어와요. 네, 오늘은 또 사업용 자동차. 이게 좀 반복적일 수는 있는데 한 편을 길게 올렸더니 조금 깊숙한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동차를 팔았을 때, 사업용 자동차를 팔았을 때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면서 공부도 좀 해볼게요. 먼저 차를 팔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이게 사업용 자동차기 때문에 사업자들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면제되는 사업자들이 이제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뭐 판매상에서 계산서 발행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일반 과세 사업자들이 이제 좀 이슈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판매상한테 팔 때 이제 딜러나 이제 중고차 판매상에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의뢰하겠구나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개인한테 팔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셨다, 이거 발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발행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사업자라서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자고 내가 사업에 쓰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발행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주민등록번호 찍고 원래는 발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에서 신차 샀다가 가정을 해볼게요. 신차를 샀는데 현대차는요,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없다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로 나한테 계산서를 발행을 해버려요. 똑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다 보면은 매수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또 자진해서 내가 부가세까지 원래 납부를 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요즘 시스템이 무섭냐면은 차를 팔잖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안 내면 찍혀요. 여기 사업자 차 팔았네요. 이거 꼭 누락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렇게 떠요. 이거 사실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숨기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요즘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사업용 차를 중고로 이제 개인 간에 거래를 해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거를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불합리해요. 왜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산타페 새로 나왔죠? 산타페를 샀어요. 살 때 부가세 공제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승용차니까. 승용차라서 내가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웃기죠? 팔 때는 또 부가세를 내래요. 이거 좀 법 개선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넘어오던 건데 이거는 사업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또 있어요. 요즘은 또 외국으로 차가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거래처 대표님 벤틀리 타고 다니셨는데 그 벤틀리를 중국인한테 3억 5천에 팔았어요. 근데 부가세 내라고 연락 안 받았어요. 안내문에도 안 찍혔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는 그게 있거든요. 국내 소비지국 과세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돼야만 부가세가 붙어요. 외국으로 팔렸어요. 이거는 과세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판매상이 꼈다. 중고차 수출 판매업자가 꼈다. 이거는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바로 중국한테 나가거나 뭐 다른 외국으로 나가면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계산서에 대한 이슈고요. 또 팔 때 회계 처리 이슈도 있거든요. 부가세 말고 회계 처리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때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은데,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이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 된다 그랬죠? 1,000만 원씩 까지겠죠? 2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 2천만 원이 순수하게 까졌죠? 그럼 이 차는 회계장부에 3천만 원이 달려 있어요. 이 3천만 원짜리 차를 예를 들어서 3,500에 팔았다. 그럼 500만 원의 이익이 남았죠? 그러면 이걸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이 5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나 법인세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럼 처분 손실이 났다. 장부상 3천만 원짜리 차량을 2,500만 원에 팔았다. 손실 났죠? 그러면 이 500만 원만큼은 비용 처리가 돼요. 처분 손실로. 이게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또 세법은 꼬았어요.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금을 내게 돼 있지만 처분 손실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에 넘어, 800만 원 많이 보죠? 감가상각 뭐 이런 거 8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처분 손실도 똑같아요. 처분 손실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에 넘어갔다. 3천만 원짜리 차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팔았다. 1,000만 원이 손실이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그 해의 비용 처리 다 안 해줘요. 먼저 800만 원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만 원을 해줘요. 이게 또 이런 규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팔 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고, 한 스텝만 더 나가볼게요. 어려우면 이해하지 마세요. 진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운행일지 잘 쓰라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운행일지 잘 썼어요. 5천만 원짜리 차 계속 예를 들게요.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데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감가상각이 들어가죠? 운행일지 잘 썼어요. 200만 원이 2월 된다 그랬잖아요. 2월 잘 시켜놨어요. 그리고 2년을 탔어요. 그럼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 2월 돼 있죠? 처분할 때 이거 한 번에 다 들어와요. 400만 원이 처분 시점에 다 비용 처리돼요. 이거는 다른 회계 처리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2월 된 금액이 처분 시점에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운행일지를 왜 잘 써야 되는지도 여기서 또 공부가 되죠? 운행일지 잘 쓰면, 특히나 고액 승용차 타시는 분들을 잘 이월시켜 놓으면은 내가 그걸 중고로 팔거나 그럴 때 한꺼번에 그 2월 된 금액이 비용 처리로 빡 들어오니까 그의 세금이 많이 줄어요. 이렇게 또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시점에 이런 이슈들이 좀 생겨요. 부가세, 세금 계산서 발행 이슈, 그리고 팔 때 처분 이익 나는 거, 아니면 처분 손실이 나면 또 세법에 따라서 한도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처분할 때 또 감가상각 2월 돼 있던 거 한꺼번에 비용 처리될 수 있다는 이런 이슈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쨌든 자동차 파는 것도 좀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점에 파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좀 감가상각 2월 된 차량들 그때 팔아서 좀 비용 처리 해먹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 또 차를 바꾸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셨다가 좀 대부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업용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또 이렇게 깊숙하게 한 번씩 들어가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세무상담. 로덴 세법이에요. 이거 오래간만이다 이거.